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록에 거의 한 20년 이상 일했던 임원이 어떤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땡땡코인과 연관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7월 25일자인데요. 블랙록에 암호화폐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더리움 재무회사에 합류하기 위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인데 실제로 이미 떠났습니다. 이름은 조셉 샬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더리움을 현재 왔다 갔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회사, 바로 샤플링크의 공동 대표로 합류를 했습니다. 보시면 샤플링크 게이밍의 전에 이제 디지털 에셋, 이제 코인 관련 이거 담당했던 분이 저쪽으로 이직을 한 겁니다. 샤플링크에 합류하기 전에 이분이 뭘 했었냐? 블랙록에서 20년 동안 여러 고위직을 역임을 했고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업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 앵커리지, BNI 멜론, 서클과 같은 주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많이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비들 펀드로 잘 알려져 있죠.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 블랙록 USD Institutional Digital Liquidity Fund, 이거 비들 펀드를 만드는 역할. 그러니까 그거 지금 대리인 역할하고 있는 Securitize라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24일자로 샤플링크 공동 대표로 지금 선임이 됐다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크립토 회사, 지금 법도 물론 중요한데 그 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한 건 역시도 이 샬롬이 많은 부분 관여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얘기 계속 드렸죠. 말이 아니라 행동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표현이 그렇지만 이더리움을 지금 죽도록 패서 입도속이라는 말이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었던 이들도 그들이고요. 지금은 전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지금 특정 코인을 펌핑하고 있는 것도 그들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이건 약간 좀 소신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게 10년 후일지 15년 후일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저는 이더리움 1억 시대 열릴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언제 되느냐 그걸 누가 맞추겠습니까? 사실은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10억도 가고 20억도 가고 50억도 가고 100억도 가는데 누가 그때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를 그때까지 누가 많이 들고 있을 것인가? 우리 같은 좀 일반인들은 이게 예를 들면 수십억 안 쓰고 보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인으로서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이 지금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게 계좌를 두 개로 쪼개는 거죠. 하나는 그냥 장기, 그러니까 10% 혹은 20%는 안 쓰는 이제 본인의 지갑이 되실 수도 있고 이제 안 쓰는 좀 이제 그래도 잘 알려진 좀 큰 대형 거래소에 지갑에 스테이킹 맡겨 놓으실 수도 있고 그냥 별도로 빼놓으라는 거죠. 나머지 한 8, 90%를 가지고 사이클 플레이를 하든 스윙 매매를 하든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라고 저는 실은 생각합니다. 캐티 우드 요새 좀 얘기를 자주 드리네요. 돈나무 언니인데 사실은 돈나무 할머니입니다. 이제 54년생인가 그러세요.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이게 가격이 좀 올랐기도 해서 이제 이더리움을 자꾸 이제 스테이킹을 푸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요것을 이제 이유를 좀 설명을 하네요. 로빈 후드에서 암호화폐 여기 입금을 하면 입금액에 2%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입금액의 2%가 이게 이제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100억이면 100억 집어넣으면 2억 받는 겁니다. 나쁘지 않거든요. 또는 이제 그 디지털 자산 국고 회사 DAT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코인을 사서 쟁여놓는 그런 회사들 있죠. 거기로 자산을 옮기고 싶어하는 수요 때문일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킹을 이제 그 기존에 봤던 데인데 이제 좀 디지털 자산 국고 회사 이런 쪽으로 좀 더 큰 회사에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가격 올랐으니까 팔면 수익이 확보가 되겠죠. 세금이나 유동성 및 회계적인 이점을 누릴 수도 있다. 사실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하면 이거 대부분 이제 파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캐시 우드 언니는 항상 이 할머니는 항상 긍정적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세요. 너무 긍정적인 게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수익을 가져가든 프로모션 뭐 2%를 받든 큰 회사에서 이제 새롭게 스테이킹 이제 오랫동안 받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블랙록에서는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이자 주는 거 뭐 발언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SEC에 이거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이자도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주겠습니다. 근데요, 이더리움의 이자가 대략 3% 정도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솔라나의 이자는 몇 프로인지 아시죠? 6%가 조금 넘습니다. 이더리움보다 한 2배 조금 넘어가죠. 기관들은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입니다. 나중에 솔라나로 저는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XRP는 이자 없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따로 주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없으면 만들어낼 겁니다. 뭐 디파이 할 수 있고 랩트 비트코인 이게 뭡니까? 랩 씌워서 이자 받고 누구는 대출해주고 누구는 이자 받을 수 있는 이 지금 시스템을 디파이 통해서 구축을 사실은 이미 좀 많이 해놨어요. 이런 거 더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형 기관들의 이자를 사랑하는 수요는 우리들의 지금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한참 넘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완전 꽁돈인데요. 이게 막 진짜 조 단위 넘어가고 수천억 되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요거 많이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더리움이 조금 과열 지표 중에 하나가 소셜 지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좀 많이 언급을 한다. 이거 좀 경고성 신호가 떴다. 조정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격 상승으로 봤을 때 소셜 그 미디어에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지만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는 지금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급은 되는데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이 최고점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주춤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뭐 더 지속되지 않겠냐. 저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제가 뭐 1년, 2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바람하지 않았던 알트 시즌 있죠. 요 지표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입니다. 비트 대신에 이더리움이 치고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XRP 혹은 이제 솔라나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시총도 크지만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발행된 코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여러모로 중요하다. 제가 짝대기를 하나 그었습니다. 요게 대략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0.02 요게 이제 바닥 라인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요거 찍고 올라갔죠. 현재 수준이 0.032 정도 됩니다. 바닥 대비하면요. 70% 넘게 실제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올랐지만 이더리움이 더 오른 거죠. 그렇죠? 제가 요 라인은 제가 봤을 때 겸손한 목표. 그러니까 요 정도는 최소한 갈 것이다. 요것을 0.055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기준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그냥 한 70% 더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대비해서 70% 더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겸손한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그냥 무식하게 현재 대비 그냥 2배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연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억 6천인데 그냥 3억 2천까지 간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2배가 아니고 3.4배 정도는 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500만 원 살짝 넘어 있지만 그냥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더리움 가격이 이번에 이제 상승장에서 대략 1,700만 원까지는 겸손하게 가주지 않겠냐. 이 지금 한 달 후, 두 달 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막 아무 따 이렇게 들어오시면 좀 곤란하고요. 톰 리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더리움 $10,000 시대를 열 것이다. 근데 갑자기 이제 좀 그 목표치를 조금 상향을 했었죠. $10,000에서 $15,000까지도 갈 수 있다. $10,000가 지금 한 1,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5,000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얼추 비슷한 느낌이 있죠. 제가 분명히 다시 얘기 드리지만 그 시점은 잘 모릅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저는 그 오버슈팅의 위험성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버슈팅은 생각보다 과열돼서 이제 쏘세요 하고 마지막에 블로업 탑 갈 수도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게요. 2%, 3% 준비된 그리고 절제를 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걸로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대부분 90%, 95% 이상, 뭐 좀 많게 잡은 97%는 오버슈팅에 파는 게 아니고 이때 달라들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오버슈팅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뭡니까? 뭐 코인베이스 앱 순이다. 뭐 RSI도 일봉, 주봉, 월봉 이게 다 수치가 다르거든요. 너무 일봉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봉이나 월봉을 같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코인의 강도가 이제 지금 매수가 우세한지 좀 차가운지 그거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최소 주봉, 월봉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래량, 뭐 ISM 지수, 뭐 PMI 지수라고도 하죠. 조회수, 뭐 이제 인간 지표들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보시면서 그냥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이건 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꼭지에서 나는 오버슈팅 정확하게 그때 그냥 다 100% 털고 나갈 것이다. 이분은 어깨에서 당연히 못 팔고요. 허리에서 당연히 못 팔고 어찌어찌 하다가 발바닥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분할로 털고 나가는 게 최고다. 이게 최근에 뭐 지난주에 뭐 그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는 눈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다. 지금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미술 시장의 두 얼굴이다. 지금 사람들이요. 뭐 100m씩 이렇게 줄을 서면서까지 미술관, 뭐 가성비, 막 인증샷 찍고 나는 미술품 보러 다닌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뭐 자랑을 하고 싶나 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안 산대요. 고금리, 비용 부담, 투자 메리트,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세금도 뭐 혜택이 너무 적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오버슈팅에 쉽게 말하면 좀 졸부들이 코인 시장에서 쏟아지는 시대에 뭐가 나온다? 과시와 허세가 나올 것이다. 슈퍼카 아니면 명품 아니면 뭐 나 누구 어디 뭐 저 압구정 현대 아파트 샀습니다. 이런 거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미술품이 될 수도 전 있다라고 봐요. 지금은 돈이 없는데 무슨 미술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시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런 뭐 지금 과열 양상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익명의 고래가 이더리움 뭐 $1,400만 정도 팔았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익명의 고래가 비트코인을 뭐 2천억을 팔았고 비트코인 1,000개를 팔고 이더리움을 또 3만 개를 팔았죠. 또 뭐 $2,000만 뭐 이제 비트코인을 팔았다. 제가 지금 보니까 고래들이 지금 좀 많이 팔고 있어요. 비트나 이더를 많이 팔고 있는데 이 고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략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요. 10년 이상 묵힌 사람들이죠. 정확히 비트와 이더를. 이 사람들 도대체 뭘 믿고 10년, 12년 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그렇게 샀을까요? 저는 2014년부터 이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 여기 이 판으로 다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그렇죠? 한 10년 이상을 기다려서 사실은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지금 손바뀜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라고 해도요. 사실은 개인이거든요. 큰 고래들. 예전에 뭐 이렇게 뭐 비트코인 뭐 수만 개씩 샀던 이런 개인들에서 이 지금 손바뀜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국가가 아직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국가급 뭐 이제 뭐 국부 펀드
뭐 연금 펀드 혹은 이제 뭐 상장 기업들 전 세계에서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고 있네요. 그렇죠? 국가나 기관에서 뭐 땡땡 코인 전략 비축하는 시대로 실은 이미 접어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투자해서 성공하는 게 더 쉬워질까요? 라는 겁니다. 저는 훨씬 더 실은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주 경쟁자가 누구냐? 우리가 업비트 창만 보면 경쟁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죠? 과거의 경쟁자라고 하는 것은 저런 고래들이었어요. 저 고래들 인사이트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몇만 개씩 탔겠죠. 근데 그 주 경쟁자가 저런 개인이 아니고 이제부터 누가 됩니까? 블랙락, JP 모건, 피델리티, 마이클 세일러 같은 형님들이 되는 거예요. 쉽겠냐라는 거죠. 근데요, 뭐 경쟁자가 누가 됐든지 그냥 오징어 게임 안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량 코인만 쌀 때만 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좀 올랐다 파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묵히면요. 이게 가장 쉽고 이게 가장 수익률이 폭발적인 투자가 실은 될 수밖에 없어요. 단타, 4848, 오징어 게임에서 치면 한 판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판만 더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죽었습니다. 저는 코인판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크립토, 지금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 AI와 크립토잖아요. 요거를 둘러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은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 JP 모건, 제미니는 그 이제 거래소입니다. 그 코인 거래소인데 JP 모건에서 제미니 계좌의 재개설을 중단했다. 지금 우리로 치면요. 그 업비트 그 거래소 있죠. K뱅크 은행 계좌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보복성 조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고객의 은행 계좌 정보에 접근할 때 요금을 부과한다. JP 모건이 야, 돈 내. 지금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다라고 하죠. 과거에도 JP 모건은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 이거는 초크 포인트는 목을 졸라서 죽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미국 정부가 이제 코인 거래소 같은 친코인 은행들 은행 계좌를 싹 다 끊어버린 뭐 거래소고 뭐 이제 보관하는 뭐 그런 관련 회사들 은행 계좌를 끊으면 말라 죽는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과거에도 제미니를 힘들게 했던 전력이 실은 있어요. 이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 한번 싸워보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는데 전통 기득권 세력이 있겠죠. 그게 JP 모건이요.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이제 미국의 정당으로 치면 민주당이 주로 이제 JP 모건 쪽입니다. 연준, 월스트리트 저널, 과거의 게리 갠슬러,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기억나시죠? 친코인파 쪽은 신흥 세력이요. 그러니까 크립토죠. 뭐 저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크라켄 이런데 그 다음에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트런, 뭐 바이낸스, 테더 이런 중국계 라인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삿바 싸움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정권은 트럼프 공화당 쪽에서 지금 잡은 겁니다. JP 모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우월한 그 장점이 있잖아요. 은행 계좌를 무기화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미국이 관세를 지금 전 세계 지금 뭐 공포에 몰아 넣으면서 자국 이기주기 추구하는 것과 실은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든 은행 계좌를 이제 그 권한을 휘두르면서 이 기회를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하게 푸시를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1월 달 다보스 포럼에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을 비롯한 은행 뭐 관계자들 그때 다 다보스 포럼 1년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그때 이미 코인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뭐 이런 기사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지니어스법, 뭐 클래리티법 사실상 이게 다 통과됐어요. 클래리티 남아있지만 뭐 상원 통과가 안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통과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 코인에 죽도록 반대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코인 안 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미국의 상원 의원,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민주당 반코인 인사죠. 이분이 지니어스법, 이거 통과됐는데요. 국민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가 로비를 통해서 자체 규제법을 제정을 했고 이거 큰일 날 거야.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니어스법은 2000년 상품 선물 현대화법과 유사하다. 굉장히 지금 이해도가 높으세요. 200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곡물, 뭐 돼지고기, 저 기름, 금, 은 요 이제 상품 시장이 이제 그 모더나이제이션이 된 거예요. 현대 이제 그 상품으로서 들어왔거든요. 그때랑 지금 비슷하다. 코인이 해당 법안은 그리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기반의 신용 부도 스와프 파생 상품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그냥 빚으로 이제 그 담보대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됐다? 2008년 전 세계를 금융 위기에 빠뜨렸다. 이게 코인 쪽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엄청난 부를 축적할 것이고 대부분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게리 겐슬러, JP 모건 이 반코인 인사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분이 지금 한 얘기를 제가 한번 뭐 무조건 반코인 했다고 이제 막 거르시면 안 되고요. 한번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시면 또 재미있어요. 이해를 하시는데 파생 상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월가는 기가 막힌 천재들이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지 모르는 파생 상품을 막 만들어요. 절대 손해 보실 일 없습니다. 뭐 환율이 뭐 2,000원을 넘지 않는 한 이건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근데 2,000원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과거에 주택담보대출 뭐 여러 가지 뭐 그 채권들 모아서 뭔지도 몰라요. 그냥 폭탄을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이 그냥 아무따 계속 사니까 빚이 빚을 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게 어디에서 반복된다고요? 코인판에서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저는 여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려고 지금 이 판 짠 거예요. 다음 금융위기는 딱 한 가지만 바뀌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저는 사실은 그 돈 더 많이 찍어내잖아요. 그 소위 이제 버블이 터졌을 때 그 충격은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돈 더 찍죠. 가격 더 오르겠죠. 한 가지만 바뀌는 거예요. 뭡니까? 담보물만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주택이었잖아요. 주택 담보로 대출 받고 가격 오르니까 더 대출 받고 막 이것저것 샀잖아요. 담보가 주택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만 바뀌는 겁니다. 이거 나쁘게 볼 수 있잖아요.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좋은 점은 뭘까요? 기회로 누군가는 이것을 활용해서 누군가는 인생 역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긍정론자가 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맹신과 긍정론자는 다릅니다. 확신론자는 다른 거예요. 맹신하시면 안 돼요. 공부 엄청 하셔서 이걸 뭐 누가 이제 그 알려주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경험을 쌓으시면서 방식을 찾으셔야 돼요. 반면에 그러니까 긍정론자라고 해서 다 부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이 있다라는 건데 부정하시고 비난하시고 항상 폭락론자분들 계시죠? 부자가 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저스틴 선, 트론, 나스닥 100 여기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등이 지금 편입되어 있는 여기 진입이 목표다. 3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최근에 트론은요.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었던 SRM 엔터테인먼트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실은 나스닥에 우회적으로 상장을 시켰습니다. 이분 참 보면 대단합니다. 이걸 뭐 리버스 머저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중국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이게 정상적으로는 안 돼서 회사를 인수해서 어쨌든 상장시켰어요. 지금 보시면 그 트럼프뿐만 아니고 CG, 바이낸스, 그다음 테더 이 친구들은 지금 다 친 트럼프인데 이게 너무나 노골적이에요. 이게 다 행동으로 이미 다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다? 상호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이 그거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뭘 줘야죠. 그러면 서로 이제 힘들 때 도와줬던 저스틴 선 지금 상장된 겁니다. 그렇죠? 서슬퍼랬었던 지난 몇 년간 게리 겐슬러 시절이면 이게 지금 가능했겠습니까? 요지는 지금 조금 뭐 가격이 그때 떨어졌다 뭐 이제 소나기 한번 내리잖아요. 시원하게 내릴 때 쫄 이유가 있다 없다? 1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최근의 조정에서는 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언제 좀 많이 사냐 1년에 한 2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통상
모든 코인들이 이제 업비트 기준 다 푸르딩딩한데요. 다 두 자릿수로 흘러내리는 아주 드문 기회가 1년에 한두 번 반드시 나와요. 이게 뭐 20년도 3월달 코로나 때 한 번 있었고, 뭐 저번에 뭐 계엄빔 한 번 있었고, 한 번씩 이게 드물지만 나옵니다. 그때 쏟아 놓는 거죠. 저는 그럴 때는 분할로 안 삽니다. 그냥 시가로 막 긁습니다. 개인별로 이제 그 기준 같은 거는 상의할 수 있습니다. 뭐그 본인의 방식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와이즈의 임원, 암호화폐 사이클은 옛말이다. 뭐 제 동생이 이걸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4년 사이클 이제 주요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비트코인 ETF가 있다. 광범위한 기관 채택이 이제 시작인데, 그리고 규제 환경의 변화, 이젠 칭코인 아니냐, 수년간은 지속될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 내년이 시장에 좋은 해가 될 것이다. 변동성은 있지만 초대형 사이클보다는 꾸준한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봤던 사이클, 기존의 2017년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가다가 갑자기 붕붕붕 하고 막 이제 마지막에 12월에 막 솟았다면, 지금 이 비트와이즈의 임원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제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지만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거, 사실은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자, 트럼프는 연준 의장 금리 인하 준비된 것 같다. 저 이거 보면 진짜 너무 웃깁니다. 코미디도 저는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 제롬 파월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뭐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런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8월 1일까지 대부분 관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관세는 이루어질 수 있다 봅니다. 지금 8월 1일자 뭐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변이 없다면. 저는 이게요, 호재라고 봐요. 이거 제가 볼 땐 큰 호재입니다. 불확실성이 제일 싫어한다라고,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거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관세가 되면 막 물가가 오르고 이거 진짜 막 글로벌 무역들 다 무너지고 뭐 우리 산업 타격받고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냉정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공포는 지난 4월 초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뭐 나스닥 막 수직 낙하, 뭐 테슬라 다 흘러내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게 반영이 됐던 거예요. 지금은 이게 부과하고요. 이제 초반에 물가 한 번 오르는데, 생각해 보시면 관세라는 게요, 한 번 물가가 오르고 계속적으로 오릅니까? 물가 인상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올랐을 때 이게 플러스인데요. 관세 부과는 제가 볼 때 일시적이에요. 오르겠죠. 처음에 한 번 오르겠죠. 그 다음에도 오를까요? 저는 아닐 거라 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는 게요, 이제 트럼프 뒤에 계시는 또 형님들 있잖아요. 좀 마음이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장남 뭐 1789 캐피탈이라는 회사, 지금 우리나라의 정영진 회장이죠. 신세계와 손잡고 한국에 진출한다. 블록체인 회사에도 투자를 할까? 뭐 이런 기사가 떴네요. 과거에는 저기 그러니까 아니죠, ESG, 그러니까 환경 뭐 오염하고 뭐 저탄소 뭐 제로 탄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엔타 ESG 투자가 내러티브가 됐어요. 트럼프 집권한 다음에 아마 이제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789 캐피탈은 방산, 우주항공, 원자력 이런 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신세계 그룹이 같이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코인에 직접 발을 담그기보다는, 이제 기사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AI나 크립토 설비에 공통 투자를 하지 않겠냐. 예를 들면 뭐 디핀, 비트코인 같은 채굴 혹은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 투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게 그들의 자본이 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트럼프 아들이 투자했던 도미나리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회사입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한다. 전 이제 민주당의 양기대 의원과 회동을 했다. 이걸 제가 살펴봤더니 도미나리 홀딩스는 미국의 AI, 비트코인,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에릭 트럼프 아시죠? 이 사람은, 에릭 트럼프는 일본 메타플래닛, 그 뭐 일본판 스트래티지죠. 여기에 전략 고문으로 그 이제 임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친분이 있고요.
트럼프의 두 아들들이 지금 이 도미나리 이 회사의 자문위원회에 또 고문이래요. 요게 발표가 딱 됐을 때 트럼프 아들이 여기 고문이래 했을 때 이 도미나리 홀딩스 주가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도미나리 지금 이 대표님은 모건 스탠리 같은 월가의 뭐 20년 이상의 베테랑이시고요. 이 두 아들 트럼프 그 첫째 둘째 아들과 친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고 하니 우리나라의 뭐죠 전 국회의원이죠. 이분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 공동 투자 한번 다리 좀 놔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만 코인판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좀 늦게 왔어요. 이게 그들이 전 세계를 한쪽 방향으로 쓱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방향성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M2, 글로벌 M2, 글로벌 유동성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비트코인 뭐 이제 한 20만 달러 넘어가지 않겠어? 글로벌 M2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7월 23일 기준 95조 달러, 95T 달러 정도 찍었다.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하얀색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M2가 95.2T 뭐 비슷하죠. 이제 반올림하면 95T 정도가 실은 됩니다. 그러니 글로벌 M2가 최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글로벌 M2와 나스닥 지수 97% 일치합니다. 돈 푸는 만큼, 돈 주는 만큼 그대로 따라갑니다. 비트코인은 89% 일치를 합니다. 아마 따라가겠죠. 글로벌 M2 지금 요 파란색이고요. 이 초록색은 상승률입니다. 이제 지금 글로벌 M2 유동성 얘기입니다. 이 주황색은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여기 좀 작지만 글로벌 M2 유동성은 더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밑에서 놀고 있죠. 이 글로벌 M2 지금 21년도도 따라갔었고 이거 본다면 비트코인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21년도 이게 이제 초록색은 돈 많이 풀었다 이거죠.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플러스는 맞습니다. 물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게 통상 2달에서 한 3달 정도 차이가 나요. 비트코인은 올라갈 것이다. 지금은 뭡니까? 이더리움 펌핑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더리움도 더 오를 것이다. 그렇죠? 지금 제가 유동성 전문가들 그리고 뭐 챗 GPT 뭐 지금 유동성이 언제 최고점을 찍을 것이냐 한번 뭐 물어봤습니다. 유동성 전문가들은 내년 중반 정도의 글로벌 M2가 최고점을 찍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챗 GPT도 제가 한번 잘 이렇게 거슬러서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좀 애매하게 얘기해요. 뭐 올해 12월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정도의 고점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 근데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글로벌 M2가 꼭지를 찍으면 비트코인이나 이제 알트코인은 최고점을 그 뒤에 찍어요. 돈 풀리고 코인으로 가는데 주식으로 가는데 시간이 대략 한 2달 정도 걸려요. 21년을 예로 들면요. 글로벌 M2는 21년 2월에서 3월 달에 최고점을 미리 찍습니다. 근데 기억나시죠? 21년 4월, 5월 요때 코인이 피크를 찍었어요. 한 2달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한 글로벌 M2 주식, 코인 제가 보니까 지나놓고 놓으면 좀 많이 오를 것 같은 확률적으로 높을 것 같아요. 확률은 100%는 없죠. 오르면 그냥 분할로 쓱쓱쓱 팔고 좀 기다리시면 되겠고 떨어지면 줍줍하면서 기다리시면 되는데 둘 중에는 전자, 오를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 빠르면 글로벌 유동성이 올해 말 최고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빠르면, 늦으면 내년 중반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예측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게 되든 안 되든 지금 뭐 좀 떨어졌다고 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좀 올랐다고 우쭐할 이유가 있다 없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좋은 투자는 실은 매우 지루한 투자죠.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